안녕하세요. 요즘 속이 답답해서 하소연하러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사이다 결말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속은 좀 다르거든요. 결혼이나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면서 조금 의기소침해진 상태라고 할까요? 속 시원하게 쏟아내고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었다 잊어보려 합니다. 아는 사람한테 말하면 누워서 침 뱉기 같아 못하겠고 이렇게 익명으로나마 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실 거죠? 지유야, 바쁘니? 왜 톡을 확인 안 하니?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랑 시어머님 사이는 막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 전화를 하실 특별한 일도 없고 톡으로 안부 묻는 사이도 아니기에 좀 의아했어요. 그때 외출할 일이 있어서 막 씻고 나오던 찰나여서 핸드폰 볼 겨를도 없었거든요. 당연히 시어머님이 보내셨다는 톡을 확인도 못했고요. 당황하며 확인 못했다는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뭐가 바빠 확인도 빠르게 못하냐며 핀잔을 주시더니 확인하고 다시 전화 달라고 급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웬일이지? 궁금하다는 생각 외에 별다른 생각 없이 톡을 확인했는데 웬 가방 사진이 있었어요. 사달라는 건가? 무슨 뜻이지? 도무지 의중을 알 수 없다 생각했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예, 너는 톡을 확인하면 전화를 달라니까. 사진 봤으면서 왜 전화가 없니? 또 바쁘다고 할까봐 내가 다시 걸었다. 사진 봤니? 네, 어머님. 웬 가방이에요? 아, 웬 가방이라니. 내 가방이다. 네 동서가 사줬지 뭐니? 내가 말년에 며느리복 터졌지 안 그러니? 뭐 받고 싶은 거 있냐는 말에 딱히 없는데 이번에 통청에 갔더니 명품 가방 가져온 친구가 자랑하는데 좀 부럽기는 하더라고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센스 있게 떡하니 선물로 줄지 누가 알았니? 이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도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속 시원하게 다 말할 거 그랬나 보다. 아 누가 아니? 지훈이가 나한테 더한 거 해줄지. 뜬금없는 가방 자랑에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곧 있으면 시어머님 생신이 다가와서 아마 그 겸사겸사 동서가 선물한 모양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시어머님을 안 좋아해요. 결혼 초 3년 같이 살았는데 그때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한 번 하신 말씀이랑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달라서 제가 속앓이를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하신 말이랑 전 남편한테 하는 말이 늘 다르니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전 남편의 말버릇도 한몫했지만요. 어머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 딱히 먹고 싶은 거 없다. 결혼 초 식사 준비를 할 때면 어머니께 늘 메뉴를 여쭈어 봤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메뉴 뭐 하는지 물어보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박받는다고요. 친정엄마가 워낙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셔서 저에게 사소한 거 하나라도 물어보고 해야 나중에 다른 소리 안 듣는다고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매번 식사 때마다 드시고 싶은 거 있는지, 오늘 저녁엔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메뉴 선정을 했어요. 주부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매 식사마다 원하는 거 하기도 어렵지만 매번 메뉴 묻는 것도 쉬운 건 아니라는 거요. 늘 이렇게 물으면 시어머님도 10중 8구는 딱히 드시고 싶은 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전 남편이 퇴근한 후 함께 식사를 하면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젓가락 까는 게 없네. 매콤한 게 땡기는데 지우야, 고추장 좀 다오. 비벼서라도 먹어야겠다. 그러곤 억지로 한 숟가락 뜨시는 신용을 하시죠. 그러면 전 남편은 늘 저에게 어머님 드실 만한 거 해주지 못했다고 타박 아닌 타박을 해요. 퇴근길에 뭐라도 사오라고 하면 사올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요. 식사 준비하기 전 매번 어머니께 물어보고 준비한다고 그거 알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입맛이 없다고 하시니까 당신이 더 신경 썼으면 하는 거지. 매번 고추장에 밥 겨우 비벼 드시는데 노인의 건강이 나만 나겠냐고. 항상 끝은 이랬어요.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라는 식으로 대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곤 전 남편은 어머니께 야식이라도 시켜드리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라고 답했죠. 별것 아니라고 생각드실 수 있지만 매일 아침 저녁 한 번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게 점심은 나가서 드시거나 차려주는 거 아무거나 드시고 전 남편이 있는 아침 저녁에만 벌어지는 일. 도무지 저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외식도 싫다. 반찬을 사오는 것도 싫다. 집에서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자 하시면서 막상 식사를 차리면 잘 드시지 않으니 저는 점점 지쳐가고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이혼 아니면 분가를 전 남편에게 요구했고 분가를 하게 된 거예요. 분가 이후 별다르게 왕래하는 것도 없고 명절, 어머님 생신 이외에는 크게 보는 일 없이 살았는데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였어요. 나랑 살기 힘들다고 나간 며느리도 있는데 이렇게 아들 잘 키워줬다고 명품 선물해주는 며느리도 있지 뭐니? 그러다 문득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그래도 같이 산 정이 뭔지 명색이 네가 큰 며느리인데 이런 사실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싶더라고. 그렇잖아. 한 집안에 며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딱 둘인데 누군 시어머니한테 명품 가방 선물하고 당당한데 누군 그런 것도 몰라 기죽으면 보는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는 더 비싼 걸로 사와. 그러면 맏며느리답게 기 팍팍 살고 얼마나 좋아. 안 그러니? 그렇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에게 명품 가방 하나 더 사오라고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동서에게 선물 받은 게 구찌로 500만 원 조금 넘으니 저는 2배 정도 되는 걸로 사오면 될 거라고 친절하게 가격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최근 전 남편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 성격 차이로 이혼했거든요. 아직 양가에는 알리지 못했는데 그걸 알 턱이 없는 시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려고 저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시어머님과 함께 살 때 전 남편이 하던 말이 저랑 살면서 계속되는데 더 이상 못 살겠더라고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려 했는데 아이를 양육하며 몸이 힘든데 심리적으로도 힘드니 도무지 살 자신이 없었어요. 이해하는데, 아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저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하는 말들이었거든요. 아이가 어려서 애들 보느라 힘든 건 아는데 빨래 이렇게 뭉탱이로 건조기에서 꺼내만 놓으면 구겨지잖아. 가지런히 한 곳에 접어서 두면 내가 정리한다니까. 힘든 건 아닌데 잠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큰애가 5살이고 그 밑으론 연생이 쌍둥이가 있어요. 고만고만한 아이들 셋 케어하는 게 얼마나 짐 빠지는지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버겁게 아이들 모두 남아라 그 넘치는 에너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하루가 어떻게 갔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들 밥 차리고 치우고 거실 정리하고 빨래하고 점심 차리고 아이 등하원 시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고 제 밥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건조기에 고스란히 빨래가 들어있거나 또는 건조기에서 빠져 있어도 제대로 접어둘 시간이 없더라고요. 애들 재우면 TV 보면 조용히 혼자 했거든요. 한동안 전 남편이 바빠서 집안 정리나 이런 거 신경 못 썼는데 진급하면서 여유로워졌는지 퇴근 시간이 빨라지고 집안 꼴이 엉망인 걸 보면 한숨을 쉬며 저에게 저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힘든 거 아는데 굳이 청소기 안 돌려도 되니까 쓴 물건이라도 제대로 두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잖아.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 안 돌려도 내가 주말에 해도 되니까 사용한 물건들만 어지럽지 않게 제자리에 뒀으면 해. 저 정말 기를 쓰고 집안일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흔한 티타임 하지 못할 정도로 구석구석 청소하다 보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릅니다. 그런데 애들이 제 말대로 정리하나요? 정리하고 돌아서면 어질러져 있고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안 하면 딱 티나는 그거. 아시죠? 물론 그렇다고 전 남편이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말을 하면서 쉬는 게 아니라 옷도 안 갈아입고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냥 수고했다. 오늘도 힘들었겠구나. 좀 쉬어라 라는 말을 하며 집안일을 도와주면 고맙고 쉬어야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저런 말들을 들으면 드는 생각은 하나예요. 아, 내가 또 제대로 내 일을 못했구나 하는 건 말이에요. 그렇게 한 해 한 해 제 자존감을 갉아먹다 보니 더 이상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저는 아이들과 원래 살던 집에 살고 전 남편은 아이들 양육비와 생활비를 카드로 줬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얻어 따로 나가 살고 있고요. 전 남편은 아마 제가 지금 아이들 키우는 걸로 예민해서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청취자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듣기 싫은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배려 없는 건지 아니면 일상으로 늘 하는 말에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사람이 예민한지 말입니다. 여튼 이러한 이유로 이혼했는데 그런 걸 알 일 없는 시어머님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였죠. 어머님, 저 그럴 여유 없어요.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이만 끊을게요. 아이들 어린이집 상담을 가야 해서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했다, 뭐 했다, 왈가왈부 안 하기로 한 터라 그냥 어머님 하시는 말씀만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또 전화가 오거나 톡이 온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귀엽고 할 말을 또 하려고 다시 연락하실 시어머님 성격이라는 걸 아니까 그냥 하는 말이었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잠깐 병원에 들릴 일이 있어 밖에 나왔는데 또다시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집에 안 있니?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지 기척이 없어 전화했다? 네? 어머님 집이세요? 저 병원 갈 일 있어서 나왔는데 어쩌죠? 어쩌긴. 집 비밀번호 알려다오. 들어가 기다리마. 당황했지만 병원 진료 대기가 얼마 남지 않아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집 앞 카페에 가 있으시라 말할까 했지만 비밀번호는 다시 바꾸면 되니 차라리 집에 들어가 계시는 게 제가 볼 일을 마무리하고 들어가도 마음이 덜 조급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께 1시간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거라 미리 알려드렸는데 흔쾌히 그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 볼일을 다 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지우야 왔니? 차 한 잔 다오. 내 살림이 아니라 하나도 안 건드렸다. 어머님은 묻지도 않았는데 물 한 잔 못 마시고 빈집에서 기다렸다며 다소 늦었다는 뉘앙스로 저에게 말했어요. 약속을 잡고 오신 것도 아니고 원래 한 번 하신 말씀이랑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다른 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별다른 대꾸도 안 한 채 커피 한 잔을 내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뭐가 신나셨는지 연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만 하셨어요. 아예 작정하고 온 듯한 느낌이 들었죠. 어제 전화 끊고 네가 이렇다 말이 없어서 내 이렇게 왔어. 혹시라도 네가 동서랑 비슷한 느낌 드는 가방 사올까 봐 말이야. 이게 또 사진으로 보는 거랑 실물로 이렇게 보는 거랑 다르지 않니? 크기나 가죽의 질감, 같은 블랙이라도 보여주는 컬감이 다르니 실물 보고 겹치지 않은 명품을 사와야 네가 큰 며느리 면목이 서니까. 안목 있다고 동서랑 얼마나 칭찬하겠어? 역시 형님이라고 말이야. 괜히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있는 거 아니다. 집안에도 형제 서열이 있는데 큰애가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살면 잘 살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엄마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는 형이라고 생각하면 어쩌겠니? 시어머님은 아니라 다를까 10분 정도 쉴 새 없이 가방에 대한 예찬부터 시작해 제가 왜 가방을 사와야 하는지, 어떤 크기, 어떤 디자인이면 좋겠다는 소리까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셨습니다.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는 저를 보시며
이래서 너랑은 잘 안 맞는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죠. 그래도 큰며느리가 뭐라고 위신 세워주고 싶어하는 시어머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명품 가방을 안 사줘도 되지만 그걸로 인해 기죽는 제 모습을 보는 건 차마 마음이 안 놓인다며 다 늙은 시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한동안 쏟아부으셨습니다. 지우야, 그러지 말고 너 병원 갔다 오는 길이니 외출해도 괜찮지?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몇 시에 오니? 오려면 아직 시간도 있을 텐데 이러지 말고 나랑 백화점 가서 같이 고르는 건 어떠니? 아무리 명품이라도 취향이 저마다 다르니 혹시라도 네가 큰맘 먹고 사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기라도 하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겠니? 아무리 생각해도 가치가 구매하는 게 내 마음에도 들고 네가 동서보기에 형님 이신도 서고 그럴 것 같다. 어서 나갈 채비하거라. 너희 집에서 백화점도 가까우니까 택시 타고 잠깐 갔다 오면 되지. 예,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가면서 이야기하자꾸나. 뭐하니? 가방 안 들고. 30분 넘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만 있었어요. 별다르게 대꾸할 가치도 모르겠고 전 남편은 제가 예민해서 이혼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난리치자 마지못해 이혼했지만 아이들 크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다시 합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 했고요. 원래 친정은 거의 저랑 애들만 가서 이혼하고도 별다르게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님 역시 자주 왕래하거나 보는 사이는 아니어서 명절도 이제 뜸하게 가거나 안 가고 생신 때 밥 한 끼 애들 보여준다 생각하고 지내던 터라 굳이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난처해졌어요. 이혼한 마당에 제가 어머님한테 뭔 해드릴 건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혹시라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사올까봐 같이 쇼핑 가자는데 더더욱 그럴 일은 없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 제가 카드 드릴게요. 어머님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사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취향도 다르고 제가 고르는 것보다 어머님이 고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 애가 왜 나랑 못 살겠다고 분가했는지 몰라? 그래, 잘 생각했다. 같이 간다고 해서 취향이 같은 것도 아니고 너 들고 다니는 가방 보니까 나랑은 영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괜히 같이 가서 마음 상하면 안 되지. 우리 큰 며느님이 생각보다 속도 깊으시고 현명하시네요. 네 카드는 내가 잘 쓰고 돌려주마. 그래도 양심껏 너무 비싼 건 안 살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시어머님은 원하는 걸 얻으셨는지 내심 흡족해 하셨습니다. 같이 쇼핑 가는 것도 어색하고 제 눈치 때문에 마음에 드는 가방도 혹시나 못 고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센스 있게 카드를 잘 넘겨줬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으니까요. 그 시커먼 시어머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그냥 내내거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면 전 남편이 생활비로 쓰라고 준 카드거든요. 제 명의가 아니라 전 남편 명의여서 쓰는 만큼 고스란히 전 남편에게 가니 제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어머님은 아마 제 카드를 줬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 같았습니다. 별다르게 명의 확인도 안 하고 냉큼 받으시더니 혹시라도 제 마음이 변할까봐 커피를 반도 못 드시고 황급히 나가셨거든요. 지우야, 나 먼저 갈게. 병원 다녀와서 힘들 텐데 애들 어린이집에서 오기 전에 쉬어라. 아까는 병원 갔다 와서 나갈 채비했으니 바로 나가도 되겠다 생각하셨으면서 이제는 제가 병원 다녀와 컨디션이 좋지 못할 테니 쉬라고 말씀하시네요. 어찌나 속으로 우습던지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구나 싶었습니다. 전 남편인데 시어머님이 카드 가져갔다고 말해줄까 하다가 말았어요. 카드 사용하면 사용금액 오는 것도 제 핸드폰으로 오거든요. 이혼하면서 애들 생활비로 받았는데 목록 하나하나 전 남편한테 가면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해서 제 폰으로 아예 돌렸습니다. 평소 사치하는 성격도 아니고 아이들 어려서 사용하는 것 뻔하니 전 남편도 별다르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카드를 가져가셨으니 금액이 커질 텐데 미리 언질이라도 줘야 할까 싶었지만 어차피 지 부모님이니 뭐 어쩌겠어요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래도 시어머니 말리지 그랬냐는 말을 제게 한다면 아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바로 맞받아치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요. 띵동. 시어머님이 나가시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이들 하원 시간이 다가와 집 정리를 마저 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보니 어머님이 그새 나가셔서 가방을 구매하셨는지 결제 목록이 온 거였어요. 저에게 동서 2배 정도 되는 금액의 가방을 사야 큰형님으로 명목이 선다고 말씀하시더니 정말 1,0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결제하셨더라고요. 항상 아이들 명목으로 쓰는 거라 한도를 정확히 몰랐는데 1,000만 원 넘는 게 막상 결제되니 신기했습니다. 알아보니 한 카드를 오래 사용하고 가전이나 가구, 자동차처럼 큰 항목을 꾸준히 구매하면 한도가 는다고 했어요. 결혼 초에 만들어 신혼 가구, 가전, 그리고 자동차도 2대나 이 카드를 이용해 샀으니 1,000만 원 정도는 별거 아니겠구나 짐작만 했어요. 시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얻으셨으니 더 이상 쓴다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나?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추가 결제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시어머님께 바로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내가 고마워서 너 주려고 지갑 하나 작은 거 샀다. 내가 돈이 넉넉하면 내 돈으로 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내가 너 생각하면서 너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고른 거니 잘 가지고 다녔으면 해. 그리고 내 가방은 잘 샀다. 너랑 같이 왔으면 눈치 보여서 좀 더 낮은 가격에 고를 뻔했는데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거니 내가 생각한 예산 범위에서 골랐어. 혼자 가니 구경도 실컷 하고 마음에 드는 거 골랐지 뭐니. 사진 찍어 보내줄게. 너도 디자인 좀 봐두렴. 동서 보기 전 너 먼저 보여주는 거야. 네가 사준 거니까. 우리 큰며느리가 사준 가방 내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닐게. 너도 어디 가서 시어머님한테 명품 가방 선물한 착한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다니렴. 시어머님은 저를 생각하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정말 며느리 생각하는 시어머님 사랑이 과분해 눈물이라도 흘리겠어요. 형편이 넉넉지 못해 저에게 선물을 늘 해주고 싶었지만 못해준 게 마음에 걸려서 제 카드지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 골랐답니다. 청취자분들은 이해 가세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 지출을 하며 저에게 필요도 없는 지갑을 선물하는 꼴이죠. 그래도 화는 안 났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전 남편 카드니까요. 제가 돈 내지 않아도 되니 제 카드였다면 어처구니없고 화날 순간이지만 화는 안 내기로 저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주신 사진을 보니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아직 못 사본 에르메스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즐기는 브랜드라고 한때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어 모던한 스타일이 참 예쁘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사는 거야 잘 어우러지고 부러울 수 있는데 시어머님은 말씀하신 대로 형편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등쳐먹는 걸로 가방을 산다는 게 좀 우스웠습니다. 지우야, 가방이 이쁘지?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오는 오은영 박사가 그렇게 에르메스를 좋아한다잖니. 점잖으신 분이 선호하는 브랜드라 그런지 나도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갖고 나니까 그렇게 만족스럽다. 카드는 내가 가져다 줘야 하니? 쇼핑해서 피곤한데 네가 가지러 오는 건 어떠니? 아니다. 예, 주말에 내 생일에 가족들 모이잖니. 어차피 그때 보는데 번거롭게 뭘 오가니? 그때 줘도 되지? 시어머님은 카드 가져갈 때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막상 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싫으셨는지 쇼핑해서 피곤하니 주말에 제가 시댁에 갈 때 가져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제 카드도 아니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구매하셨으니 볼 일도 끝났겠다. 그러라고 했어요. 제가 그 카드를 가지러 시어머님 보러 가고 싶지도 않고 저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니 주말에 가지러 가면서 사실 제 카드도 아니고 시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 큰아들 거다 말하려고요.
전 남편한테도 어머님이 가방 산 사실을 알려야 하니 그 자리에서 말하려 했습니다. 동서요? 저랑 시어머님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으니 동서가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님의 이중성을 알고 적당히 착한 며느리 행사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들었습니다. 신라 호텔 200만 원? 다음 날 저녁 핸드폰 문자에 찍힌 금액과 장소를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님이 호텔에 갈 일도 없는데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사실 이미 가방을 사실 때 1,000만 원 이상이 찍힌 걸 봐서 금액이 좀 작다 생각이 잠시 들기도 했죠. 식사를 하셨나 생각했지만 평소 그런 곳을 가본 적도 없으신 분인데 혼자서 가진 못할 테고 여럿이 갔다면 그 금액을 나누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하다 싶었죠. 당장 전화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고맙다. 아이, 네 말대로 친구들한테 마시는 것도 사주고 좋은 와인도 한잔했다. 큰 며느리 덕에 이렇게 생일턱 제대로 내고 내가 호강하네. 아, 고맙다. 친구들이 큰 며느리 잘 뒀다고 다들 부럽다고 난리야. 잘난 아들이 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우리 며느리가 그리 말했다고 내 자랑했다.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시어머님은 전화 와서 또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으셨습니다. 나중에 집에 도착해서 전화해서 하신다는 말이 친구들이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보다 잘 나간다 하던데 정말 비싼 고가의 명품을 선물할 정도면 대단한 것 같다고 추켜 세우며 생일인데 한턱 쏘라고 했답니다. 친구 며느리 덕 좀 보자며 호텔 저녁을 이야기하고 얼마 하겠어라는 생각에 친구들 5명을 데리고 갔다 하셨어요. 와인도 분위기 좋게 한 잔 마셨는데 그 정도로 금액이 크게 나올지 몰랐지만 이왕 쓰라고 준 거 큰 며느리가 마음껏 쓰라고 줬다며 제대로 제 자랑했다 하셨습니다. 다들 제가 시어머님과 못 산다고 분가할 때 제 욕하시던 분들인데 제 칭찬이 일색이셨다면서 제 이미지 좋게 만들었다는 말 덧붙였죠. 아주 물 만난 고기처럼 그동안 돈 못 써본 귀신이 붙었는지 아주 난리셨습니다. 그 말 끝에는 큰 며느리 덕 좀 본다는 말을 꼭 하셨고요. 띵동.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카드 사용처가 저에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안 하시면 모를까 꼬박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핑계를 그럴싸하게 했어요. 물론 저에게 씨알도 안 먹힐 소리지만 시어머님은 그게 당연하고 정당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테면 가방에 어울리는 옷이 없어 옷을 샀다. 옷에 어울리는 신발이 없어 신발을 샀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옷 한 벌이면 어떻게 하냐. 번갈아 입을 티 몇 벌 샀다. 스카프 샀다. 이런 형식으로 이것저것 백화점 쇼핑하는 재미에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네, 그러셨어요. 한마디만 했어요. 워낙 당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니 어차피 제 말은 안 들으실 테고 제 카드인 줄 알고 흥청망청 쓰는 걸 테니 그 기분 충분히 느끼시라고요. 지우야, 네가 동서 보기 전에는 이 시어머니 감사한 줄 모르는 것 같더니 동서 생기고 나서 철들었나 보다.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카드도 주고 말이야. 이래서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할 일이야. 주말이 아주 늦게 왔으면 좋겠다. 사탕발림도 이런 사탕발림이 없을 거예요. 간과 쓸개 모두 빼줄 심산으로 물건을 사고 나면 저에게 꼭 전하셔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셨거든요. 말의 요지는 항상 제가 뒤늦게 동서 생기고 철들었다. 동서에게 하나밖에 없는 형님 위신 제대로 서겠다. 다 저를 위하는 척. 시어머님은 원하는 물건 사고 사리사욕을 다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어머님이 또 무엇을 사셨는지 연달아 띵동띵동 문자 알림음이 났습니다. 연달아 3번 나서 대체 뭘 사셨지 하고 보니 문자에 한도 초과로 승인거부가 되었다고 와 있었어요. 속 시원해지면서 이제 어쩌죠 어머님 하는 소리가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이게 뭐니? 한도 초과란다. 한도 설정했니? 얘는 마음껏 쓰라고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게 뭐니? 창피하게. 다시 풀어줘. 이게 뭐야? 기분 좋게 백화점 쇼핑 왔다가 창피만 당했지 뭐야? 신상이라서 지금 못 사면 기회도 없는데 대체 한도가 얼마길래 몇 개 사지도 않고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초과니? 예, 한도 높일 거 아니면은 당장 와서 카드 가져가라. 창피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이게 무슨 창피니? 내 살다 동네 시장에서 돈 없다는 것도 아니고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버버리에 에르메스 가방 들고 내가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은 당신이 쓰신 금액은 생각 안 하고 단지 옷 몇 벌, 가방 몇 개, 맛있는 음식 몇 번 먹었는데 카드 한도가 다 돼서 물건을 못 사 창피하다고 연신 저를 욕하셨어요. 그런데 어쩌죠 어머님? 어머님 아들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서 고작 그것밖에 못 쓰셨네요. 콱 쏘아붙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를 이렇게 꺼낼 순 없겠죠. 제 눈앞에서 시어머님이 뒷목 잡는 거 꼭 보고 싶었거든요. 네, 알아요. 제 마음 못된 거. 그래도 그동안 속 꾹꾹 누르며 무시당하고 하는 수고 노력 하나도 인정 못 받고 살았던 시간들을 떠올린다면 이렇게라도 안갚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바보 천지처럼 살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주말이 오길 기다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집으로 바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야! 이 카드 다시 가져가. 내가 집으로 가려다 키가 차고 코가 차서 도저히 집으로 못 돌아가겠어서 택시 타고 바로 너한테 왔다. 대체 한도가 얼마니? 얼마길래 가방 하나 더 사러 갔는데 직원이 몇 번이나 긁는데 한도 초과라고 내가 거기서 창피를 당해야겠니? 역시나 시어머님은 노발대발. 집에 들어오셔서 앉지도 않으시고 역정내셨습니다. 이러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하자는 저에게 너 같으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며 그 창피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얼음을 씹어 먹어도 속이 풀리지 않는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죠.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한테 이혼 서류를 보여주고 이혼 이야기도 하고 사실 카드도 제 것이 아니라 전 남편 거라는 말도 덧붙이려고요. 예! 너 이 시어머니가 우습니? 얼마나 우스우면 창피당하고 와서 마음 가라앉히지 못하는 시애미를 거실에 세워두고 안방으로 가니? 예, 너 내 말 듣고는 있는 거니? 내가 한도 초과라는 소리를 듣는데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그 창피한 순간을 떠올리면 분이 안 풀려, 분이. 잠깐만 계시라고 하고 안방으로 조용히 간 건데 시어머니는 그 틈을 못 참으셨습니다.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내 안방에 간다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다른 카드 줄 거 아니면 이리 와 앉아 자기에게 잘못을 빌라고 하셨어요.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 게 모두 제가 드린 카드에서 산 건데 말이에요. 이미 구매해서 내 것이 된 건 필요 없고 욕심 더 채우려고 하나 더 구매하려 했는데 그거 못 사게 했으니 다 제 잘못이라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어머님, 저에게 뭐라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세요. 이게 뭔데 그러니? 카드 명세서니? 이런 걸 내가 왜 봐야 하는데? 쓰라고 할 때는 폰 팍팍 내주더니 이제 와서 많이 썼으니 그 돈 못 내겠다는 거니? 아니면 쓸 만큼 썼으니 그 한도 더 못 풀어준다는 거니? 대체 이걸 왜 보라는 거야? 시어머님은 제가 드린 이혼 서류를 서서히 펴보시더니 당황하셨습니다. 찬찬히 훑어보시며 여러 번 되물으셨죠. 그리고 이혼 날짜를 보더니 더 황당해하셨어요. 그러시겠죠. 이혼한 지 8개월이 넘었거든요. 그간 잘 지내냐 안부 물은 적 없으시니까요. 명절이 중간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애들만 보냈거든요. 그때도 괜찮냐 한번 궁금해하시지도 않으셨으니 당황하신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어머님 드린 카드 제 카드 아니고 지환 씨 거예요. 이혼한 마당에 제가 제 거 드릴 이유 없잖아요. 뭐라고?
네가 지금 이 시애미 데리고 농가라니? 네가 지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는 거 보니 시애미가 만만한 게로구나. 지환이 어딨어? 지환이 오라 그래. 네가 아주 호강에게 오강에 똥 싸는구나. 네 주제에 지환이가 어때서 감지덕지하지? 네가 뭐라고 지원이랑 이혼하고 그래? 너 보란 듯이 일부러 지환이 카드 주고 내가 뭐 살 때마다 아주 고소해했겠구나. 너 이리 와. 이리 못 와? 시어머님이 저를 죽일 기세로 달려들어 안방으로 들어가 빠르게 문 닫고 전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난리치고 있으니 와서 상황 정리하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전 남편에게 그동안의 과정을 짤막하게 이야기해주자 짧은 탄식 같은 한숨이 들렸어요. 전 남편도 시어머님 성격 아니 더 이상의 말은 불필요했겠죠. 문 열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시어머님에게 전 남편 오라고 전화했으니 저랑 이야기할 것 없고 당신 아들이랑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라고 침대에 앉아 TV를 크게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문을 발로 차대는 쿵쾅거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그 소리도 이내 대꾸가 없으니 잠잠해지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전 남편이 와서 시어머니를 다독였는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이사도 했고요. 이혼해서 좋은 점은 어디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같아요. 한 집 살았다면 시어머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전 남편한테 그 이야기 다 들어야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소리를 듣는 걸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는 그 느낌 아세요? 이혼하겠다 생각한 것도 흔히 화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탁 막혀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이요. 누구도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 없고 이해하지만 제가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과 사니 흔히 요즘 말로 고구마 100개 먹은 가슴으로 살았습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제가 제 명에 못 산다는 생각에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한의학에서 오라병을 치료한다 해서 약도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지속적으로 지배해 있으니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결혼 생활을 그만두었거든요. 항상 이런 곳에 보내는 사연들을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연애 때 몰라? 말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연애 땐 서로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고 함께 24시간 지내면서 보내지 않아서 서로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둘만 있는 게 아닌 시어머니와 같은 다른 가족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제3자의 개입들이 생기면 평소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속성들을 알게 되고 진정한 내 편인지 아닌지가 구분되면서 결혼 생활이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사실 전 성격 차이라는 말로 이혼하는 연예인들을 보며 말이 성격 차이지 다른 게 있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성인이 결혼했는데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혼할 때까지도 신랑은 이해하는데, 아는데 라는 말로 저에게 공감하는 척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생각하지 못하고 나오는 말인데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냐고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제는 성격 차이라는 말이 너무나 공감돼요. 상대방 배려 없이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과는 저는 더 이상 못 살겠거든요. 시어머님도 전 남편도 딱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두 모자가 저에게 예민하다고 하니 속 위에 경일기도 아니고 제 속이 나만 할 리 없죠. 그래도 이혼하고 꾸준히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한약도 먹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작은 복수라도 한 듯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밖에 대처하지 못한 제가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해요. 같이 진흙탕에서 뒹군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하고 청취자분들에게 하소연하고 탈탈 털어버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힘내서 더 잘 살아볼게요.